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글을 만납니다. 때로는 스치면서 읽은 짧은 한 문장이 내 마음을 깊게 파고들어 눈물을 쏟아본 경험, 여러분 모두 있으시죠? 글이 주는 힘은 얼마나 클까요? 한 달 전 이남의 FM 라디오 DJ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냥 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쓰는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매주 라디오 방송 원고를 쓰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만 밖으로 꺼내고 그것이 저의 일상을 즐겁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글의 힘을 알게 된 거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줄의 글, 한 권의 책은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켜 줄까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책류가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볼게요. 첫 곡 먼저 듣고 오실게요. 첫 곡은 체리필터의 우린 알다입니다.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안녕하세요. 남해에서 시골 육아 네 번째 방송으로 돌아온 람디 김보람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의 사연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이 첫 곡이 신청곡이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저희 고향인 부산에 갔을 때 제 친한 친구가 저의 FM 라디오 DJ 시작을 축하하는 예쁜 꽃풍선을 서프라이즈로 선물해 줬었거든요. 네, 그때 엄청 감동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선물하고 편지를 주면서 신청곡을 신청해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이 노래가 저랑 그 친구랑 노래방만 가면은 20년째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화명동에서 제일 예쁜 박은지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격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아이 영어 학습과 독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필독서랑 독후 활동 상관하지 말고 편하게 놀듯이 즐기면서 책 많이 읽어주세요. 그러면 문해력 좋아지고 영어 회화도 따라옵니다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핵심 내용이었고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PD님도 그렇고 좀 더 자세히 다시 얘기해달라는 요청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 또 한번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보이는 라디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책육아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책육아라고 했을 때 뭔가 부담을 느끼거나 학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는 뭐랄까요? 저희 집에서는 책 읽는 시간이 대화 육아 정도가 적당한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아이와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아무 주제나 툭 던져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책을 읽다가 혹은 책을 읽고 나서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독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독서와 함께 아이의 뇌를 깨우고 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멋진 질문들을 하는 방법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단지 대화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하준이랑 저의 대화를 보시면 아마 좀 두서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편하게 아무 얘기나 다 합니다. 책 읽는 중에라도 만약에 자동차 책을 읽고 있다고 하면 자기는 나중에 커서 왕왕 소리 나는 람땡땡 오픈카 그런 거 사고 싶대요. 그 얘기로 함께 빠져들어서 서로 낄낄거리기도 하고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도 없어요. 그냥 정말 편하게 대충대충 읽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책이 워크북보다 좋은 게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라든지 느낀 점을 주관식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게 따로 없고 그냥 책은 읽으면 끝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더 사고가 확장되고 그런 목적성을 갖고 책을 읽어주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영유아 때니까 책을 흥미있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욕심내진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사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만화만 보던 어린이여서 책을 정말 안 읽던 아이였거든요. 지금도 누가 책 볼래? TV 볼래? 하면은 저는 TV 봐요. 근데 저희 6살 아들은 책을 정말 좋아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책을 우선 흥미있게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떤 책을 어떻게 읽히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희 아이는 어떻게 책에 흥미를 갖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특별한 비법은 아니지만 하준이네 나름의 독서 분위기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한 곡 또 듣고 와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안녕이 부릅니다.
붙잡고 싶어도.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사람들, 근데 너만 없는 나의 하루. 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참 야속해. 내가 널 굳이 잊으려 하지 않는데 자꾸만 희미해져 버리는 너. 붙잡고 싶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그런 말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나봐. 조금씩 잊혀지는 너의 얼굴을 애써 떠올리다 어쩔 수 없는 한숨만 쉬었어. 그냥 그랬었어. 달라진 하루가 아직은 어색해. 괜히 네 사진을 꺼내봤어. 사진 속 너무도 행복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넌데 어쩌겠어. 내가 널 너무 아프게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되돌릴 순 없는데. 붙잡고 싶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그런 말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나봐. 조금씩 잊혀지는 너의 얼굴을 애써 떠올리다 어쩔 수 없는 한숨만 쉬었어. 여기 남겨진 내 맘은 사랑일까 미련일까. 그저 다시 돌이키려는 이기적인 맘일까. 보고 싶었다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런 말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나봐. 조금씩 잊혀지는 너의 얼굴을 애써 떠올리다 어쩔 수 없는 한숨만 쉬었어. 그냥 그랬었어.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집 독서 분위기 조성의 첫 번째는 미디어 노출의 최소화인 것 같아요. 저희 하준이는 현재 6살인데요. 아직 한 번도 핸드폰을 손에 쥐어준 적이 없어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차 타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독서를 위한 거였다기보다는 저희 부부의 육아관에서 비롯된 건데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조그만 핸드폰 들고 막 유튜브라든지 이것저것 스스로 눌러가면서 보고 그런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전혀 영상을 안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집에 TV가 없다 보니까 CD랑 CDP를 따로 구입해서 에피소드 하나씩 3, 40분 정도 담긴 CD 하나만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영상도 프로그램 정해서 시간 약속을 하고 제가 틀어서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저의 핵심은 아이 스스로 눌러보는 무분별한 영상을 자제하자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아직도 이걸 잘 지키고 있고요. 만약에 어디 카페 같은 곳을 간다? 그러면은 볼 수 있는 책이나 아이 혼자 약간 할 수 있는 보드게임 그런 걸 챙겨가서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긴 시간 같이 있기 힘든 장소는 좀 피해서 잘 안 데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부부의 편안함을 위해서 핸드폰을 쥐어준다. 이거는 일단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부부의 육아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심심하면은 스스로 책을 찾아서 봐요. 아무래도 책보다는 영상이 훨씬 자극도 높고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볼수록 책은 좀 심심하게 느껴져서 많이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릴 때 제가 워낙 영상에 빠져 있던 아이라서 제 경험 때문에 저희 아이는 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책을 절대로 정리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책이 정말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제가 원래도 사실은 청소를 잘 안 하는 게으른 성격이긴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대청소를 해도 책은 그 자리 그대로 둡니다. 아이가 식탁 밑에 숨어서 보던 책, 침대 위에 신발장 옆에 제 차 안에도 그렇고 사방에 책이 펼쳐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저는 책장에 정말 좋은 책이 100권 그대로 꽂혀 있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본 한 권의 책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혹 보면은 아이 책 예쁘게 막 색깔별로 종류별로 정리해 두신 분 있죠. 그리고 아이가 한 권 보면 바로바로 정리해서 꽂아 두시고 근데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안 읽고 꽂혀만 있다면은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집은 인테리어가 다소 어수선해지더라도 아이가 손 닿는 곳곳에 키에 알맞은 높이로만 작은 책상들을 곳곳에 뒀어요. 그러면 아이가 가다가 엎드려서도 보고 비스듬하게 앉아서도 보고 소파에서도 누워서 보고 그렇게 정말 편안하게 놀듯이 봐요. 대신 그래서 책이 막 너무 부담스럽고 비싸고 그러면은 책이 망가질까봐 걱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거의 95% 정도 중고 서점에서 제일 싼 걸로만 골라서 삽니다. 80권 전집 구매할 때 막 4만 원 이렇게 주고 사요. 너무 해져서 안에 내용을 볼 수 없을 정도만 아니고 그냥 때탄 정도면 보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비싼 책을 막 새 책을 사주고 하면은 안 읽으면 좀 아깝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닥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만하게 중고로 구매해서 보고 그래서 편하고 또 책 많이 구매해도 가격 부담도 없고요. 저희 집에 현재 책이 좀 있는데 다 합쳐도 가격이 막 얼마 안 돼요. 아파트 밑에 가끔 책 내놓으신 분들 있죠. 그런 책도 잘 가져와서 이렇게 닦아서 보기도 하고요. 다만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는 새 걸로 거의 구입을 하는데
보드북 말고 얇은 페이퍼북은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고 또 잘 찢어지는 재질이라 중고도 잘 없고 해서 그건 새 걸로 사주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 집은 책이 아이 눈과 귀에 닿는 곳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열심히 읽어준다는 점? 저희 하준이는 아직 6살인데 한글을 전혀 못 읽어요. 애기가 말이 다소 빨리 트인 편이라 글도 빨리 읽으려나 했는데 책을 많이 읽어준 것 치고는 문자에 전혀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 눈 시선을 한번 봤더니 글에는 전혀 눈이 안 가 있고 그림에만 정말 꽂혀서 열심히 보더라고요. 저희 하준이는 한 페이지에 그림이 깨알같이 엄청 많은 그런 책을 특히 더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글 읽어주기 바빠서 사실 장면을 놓치는데 아이는 혼자서 책을 보면서 복기를 할 때 그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기억해내잖아요. 그래서 혼자 낄낄하면서 웃으면서 봐요. 아무튼 글을 전혀 못 읽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읽어줘야 하는데 사실 저는 책 읽어주는 육아가 좀 편하거든요. 이게 막 무슨 도구나 뭔가 재료를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곳에 데려가서 뭔가를 거창하게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책이랑 제 목소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육아 중에서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 글밥이라고 해봤자 강아지, 소방차, 우유 이런 단어 위주인데 지금은 아이 책이 제법 글밥도 많아지고 역사책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봐도 너무 재미있고 새로운 내용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느낌이 나서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책 읽어주기를 힘들어하시는 부모들이 많던데 저는 일단은 많이 읽어주진 않아도 하루에 단 몇 권이라도 아이와 좀 그 시간을 즐겁게 함께 대화하듯이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너무 힘들다 하면 대신 읽어주는 땡땡펜 이런 거 많잖아요. 아니면 내 목소리 한번 녹음해 놨다가 들려줘도 되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가 글 읽을 수 있다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너 책 좀 읽어라 뭐 이러면은 너무 책 읽는 게 숙제 같고 아이도 지루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더 대화 같아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단어가 어렵고 아니면 뭐가 재밌는지 문해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깊이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글자를 읽게 되더라도 12살? 13살까지는 잠자리에서 함께 책을 읽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또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Everything's alright.
완전 보고 싶어 미치도록 말야 Everything's alright if you hold me tight 나는 괜찮아 너만 있으면 Like a sunny day such a wonderful day Everything's alright if you hold me tight 나는 괜찮아 나만 있으면 After day by day soon a smiley day 네, 다시 이야기 조금 이어갈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미디어 의존을 깊이 하지 않았던 것, 언제 어디서나 책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곳곳에 놔두었던 것, 그리고 함께 책 읽는 시간을 즐겨서 흥미를 돋도록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첫 방송에 하준이가 기본적인 영어 스피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언뜻 들으셨을 때 하준이가 언어에 막 특출나고 다른 애랑 좀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지만 냉정하게 지켜봤을 때 저희 아이도 정말 평범한 아이예요. 물론 다른 특성보다는 언어가 조금은 더 발달해 있고 듣는 귀도 열려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정말 보통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꾸준히 한글책부터 많이 읽고 그러다가 원서도 같이 한 번씩 읽고 영어 영상도 더불어 꾸준히 보여주고 하면 정말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는 한글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가끔 이렇게 SNS에 보니까 하루에 몇 권 읽었는지 기록하고 북트리도 세우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글쎄요, 저는 사실 수치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이 한창 책 많이 읽어줄 때는 하루에 꼼짝 않고 3-4시간도 가져오는 대로 다 읽어줬던 것 같고요. 그게 뭐 나중에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고 해서 미리 그렇게 읽어준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너무 재미있어 해서 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면 몇 시간씩 같이 놀아주시고 레고 하는 거 좋아하면 또 몇 시간씩 같이 놀아주시고 그렇잖아요. 좋아했던 것을 함께 해줬던 거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가 한글책의 글밥이 점점 좀 나아가게 되고 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 책도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원서도 함께 읽어주고 해서 그렇게 같이 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에 맞게 책 레벨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다는 거예요. 한글책은 저희 아이가 많이 읽다 보니까 굳이 연령으로 치자면 본인 연령보다는 1년 정도 앞서가는 책도 곧잘 읽는 것 같은데 영어 원서는 뒤늦게 읽어줬고 그리고 외국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아주 쉬운 책부터 시작했어요. 한글 책과 원서가 거의 수준이 2-3년 이상 차이가 났죠. 지금도 그래요. 남들이 이 나이 때 뭐 읽지? 하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독서력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글책이든 뭐든 과감하게 쉬운 레벨부터 시작해서 읽어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싶으면 단계별로 글밥을 늘려가고 또 단계를 높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이가 재밌어 하는 책, 수준에 맞는 책을 부모님들이 적절히 골라서 잘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좀 허무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정말 그거 말고는 다른 뭐 쪽집게 과일 같은 그런 지름길 방법은 없어요.
저희 PD님도 옆에서 더 이렇게 지름길을 알려달라 하고 하시는데 전 정말 이렇게 해왔거든요. 어느 날은 한 권 읽고 잘 때도 있고 어느 날은 50권 읽을 때도 있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고 흥미있게 읽었고 다만 꾸준히 함께 읽었어요. 가끔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엄마들 계시죠. 재미있는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그 집 6살은 뭐 읽어요? 이런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 취향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옆집 아이가 공룡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준이도 영상 같은 것도 맨 처음에 틀어주니까 다 안 보겠다고 거부하고요. 뭐 유명하다고 하는 CD 같은 것도 한 번씩 사주고 했는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남이 추천해주는 거는 참고는 해도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박책, 쪽박책 이런 것도 집집마다 다르고 아이마다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든 한글이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읽고 듣고 읽고 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몇 년째 해줬는데 아웃풋 아직 없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는 더 필요하니까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같이 짧은 단어부터 많이 보고 접하고 점점 어려운 단어도 늘려가고 그러다가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으로 늘려가고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영어 학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른 실력을 단기간에 내고 싶다 하시면 책보다는 영상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책은 아무래도 한 권 안에 있는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린이 책이니까. 근데 영상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편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영어 실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영상을 많이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느리더라도 책, 독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상은 가끔씩만 노출하고 그냥 책 읽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기로 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루 종일 영어 영상을 보여주고 한다면 저희 아이도 실력이 훨씬 더 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듣는 귀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빠르게 실력이 느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천천히 길게 꾸준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집집마다 육아관에 달린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곡 더 듣고 와서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오늘의 그림책 소개 코너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제이유나가 부릅니다. 오늘도 내 하루는. 스며시 다가와서 생각지도 못한 장난을 치곤 해. 왜 하필 오늘 아침에 아무 준비도 없이 내 방을 나왔는지 한참을 고민해. It's not about something I can't understand. 생각지도 못한 하루를 보낸 내게 노래를 불러줘. Song 느낄 수 있게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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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 can't think the word that I wanna say.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내게 노래를 불러줘. Song 느낄 수 있게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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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내 맘 온저리쯤에
누군가 살면 좋겠어. 수많은 질문에 정답을 알려줘. 지금 이 나이쯤엔 근사한 어른일 줄 알았는데 내 마음 하나 알지 못해 헤매이는 내 모습이 참 안심해. It's not about something I can't understand. 생각지도 못한 하루 보낸 내게 노래를 불러줘. Song, song, song. 느낄 수 있게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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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Can't think the word that I wanna say.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내게 노래를 불러줘.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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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느낄 수 있게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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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노래를 불러줘.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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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느낄 수 있게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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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내 맘 온저리쯤에 누군가 살면 좋겠어. 수많은 질문에 정답을 알려줘. 네, 오늘의 그림책 소개 같이 읽어요 우리 코너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밀어내라라는 책과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된 너의 여행이라는 두 권의 책입니다. 먼저 밀어내라라는 책은 이상옥 작가의 글과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작가인 조원희 작가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알땡땡 온라인 서점 배경글을 잠시 읽어드리면 2018년 5월 내전을 피해 예멘에서 제주도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가 씨앗이 되었고 사회복지사인 이상옥 작가가 UN 난민기구 한국 지부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된 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표지만 언뜻 보면 귀여운 펭귄 한 마리가 파란 바다 위 하얀 얼음 조각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내용은 그다지 밝지 않아요. 어른 펭귄들 무리가 손에 긴 막대를 하나씩 들고 어디론가 갑니다. 아기 펭귄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가죠. 그리고 어른 펭귄들이 얼음 끝에 다다른 곳에는 다른 종류의 펭귄 가족이 얼음을 타고 둥둥 떠내려오고 있어요. 어른 펭귄들은 긴 막대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그 얼음을 막아냅니다. 밀어내라! 밀어내라! 하고 외치면서요. 잠시 후 또 다른 동물들이 떠내려왔고 마찬가지로 어른 펭귄들은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같은 종이 아니고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배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심해진 아기 펭귄들은 어른들로부터 멀어져서 따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아기 펭귄들이 서 있던 얼음이 갈라져 버립니다. 아기 펭귄들이 다급하게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른 펭귄들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동물들을 밀어내는 것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아기 펭귄들이 타고 있던 작은 얼음 조각이 결국 멀리 떠내려 가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서 아기 펭귄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책은 난민 문제에서 시작된 책이지만 우리 사회에 흔히 볼 수 있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큰 둘레만 같을 뿐 인종도, 성별도,
지역도 다 다른 곳에서 살아가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별끼리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대요. 지구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색안경을 쓰고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 짓고 나의 시선으로 밀어낼 때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떠밀려 내려가는 작은 얼음 위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죠.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글밥이 많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도 꼭 한 번쯤은 이야기 나누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와서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휴가 다음 책 소개와 마지막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다음 곡은 제 20대 때 이분들 노래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랜만에 모든 멤버가 뭉쳐서 새로운 앨범을 냈다고 해요.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들으실 곡은 카라의 When I Move. I'm standing on the edge 난 가장 높은 곳에서 Everything is upside down 두렵지 않아 break it down 당당히 서 있어 with my toes Everybody listen up now No 더 이상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난 don't be scared 아슬하게 아찔하게 두 손을 펼쳐 up in the air Up in the air Up in the air 망설이지만 너 어때 When I move 날 발이 흔들어봐 When I move When I move 더 자유롭게 breaking all the rules When I move 리듬에 맡겨 느낀 그대로 이런 move 나의 move Oh when I move What's the problem 점점 빠져드는 이 공간의 flow 나조차도 어림잡지 못해 out of my control 우리는 몸을 맡겨 이끌림이 싫진 않잖아 그치 나를 따라 너를 던져봐 No 더 이상은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Oh don't be scared 아슬하게 아찔하게 두 손을 펼쳐 up in the air Up in the air Up in the air 망설이지만 we just dance When I move 널 발을 흔들어봐 When I move When I move 더 자유롭게 breaking all the rules When I move 리듬에 맡겨 느낀 그대로 이런 move 나의 move Oh when I move 다시 move again We ready for this time 아찔하게 흔들어 rollercoaster ride 아스팔트에서 피운 꽃 strong survive 춤춰봐 자유롭게 미쳐봐 Shake your body bounce your body 왔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날이 Move your body 들려는 말이 너가 원했던 이 순간이 멈추지 말겠어 on my way I will never look back oh babe 움츠렸던 맘을 녹여 어제의 너를 잊어 Moving on baby When I move 널 발을 흔들어봐 When I move When I move 더 자유롭게 breaking all the rules When I move 리듬에 맡겨 느낀 그대로 이런 move 나의 move Oh when I move When I move 끝까지 손을 뻗어 When I move When I move we going higher breaking all the rules Watch me move 널 사로잡고 우리 몰라 When I move When I move Oh when I move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은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된 너의 여행입니다. 이 책은 사카이 오사무 작가의 글과 그림으로 알쓸신잡 3 과학 박사 김상욱 교수의 추천 도서로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요. 너는 원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는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지만 네 몸은 수많은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란다 라는 첫 페이지로 시작돼요. 굉장히 흥미있죠. 그리고 우주의 대폭발, 마그마로 넘실대는 갓 태어난 지구, 공룡의 탄생과 멸망,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게 된 우리 인류의 진화,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전기가 발명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이 모든 역사를 그림과 함께 시간순으로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주의 역사 138억 년, 지구의 역사 46억 년, 생명의 역사 40억 년이라는 숫자가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나란 존재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얼마만큼의 존재일까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라는 사람을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로까지 확장하여 생명 가치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추천 과학 도서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린 연령의 친구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저희 하준이도 3살인가 4살 때 이 책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정말 수도 없이 닳고 닳도록 읽은 애정 도서인데요. 원자로부터 시작되어서 아이로 태어나기까지의 긴 여정을 그림으로 쉽게 풀어놓은 내용을 아주 흥미있어 했어요. 미취학 친구들부터 초등 저학년 친구들까지 모두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림책 소개 코너가 끝났고요. 어느덧 저희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휴가 4번째 방송도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는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언어 영역의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끔 보면 뭔가 선생님이 어떤 걸 설명해 주셨을 때 엄청 빠르게 잘 캐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반에도 전교 1등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 친구는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막 밤새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모든 과목이 거의 만점이고요. 그때는 그 친구가 단지 저랑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전혀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지금 아이를 낳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당시에 제가 중상위권에서 최상위권 학생이 절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리고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독서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정말 안 읽은 어린이였고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초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문해력도 썩 좋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같이 몇 년간 책을 꾸준히 읽다 보니 이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막 학습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저절로 좀 쉽게 편하게 익히고 문해력도 저절로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TV에 보면 수능 만점자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교과서만 봤어요. 책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게 바로 꾸준한 책 읽기가 베이스가 된 공부법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걸 제 아이를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나도 어릴 때 TV 그만 보고 책 좀 읽을 걸 하고 뒤늦게 후회가 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게 되면서 그림책의 재미를 아주 뒤늦게 깨닫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어른 책도 조금씩 이제서야 읽기 시작했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아이한테 좋은 책을 많이 읽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히려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만나서 제가 저희 아이를 통해서 독서라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한 10년쯤 후의 모습을 저는 늘 상상하는데요. 엄마, 이 책 좀 읽어봐. 나 최근에 읽어봤는데 재미있어서 추천드려요. 하고 저도
아들, 이 책 재밌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같은 책을 읽고 대화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저처럼 뒤늦게라도 독서의 재미를 함께 느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브루노 메이저의 이즐리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Would you tell me that it wasn't meant to be? Call it quits, call it destiny. Just because it won't come easily doesn't mean we shouldn't try. We had a good thing going lately. Might not have always been a fairy tale, but you know and I know that they ain't real. I'll take the truth over the story. You might have tried my patience greatly, but I'm not about to let us fail. I'll be the wind picking up your sail. But won't you do something for me? Don't you tell me that it wasn't meant to be. Call it quits, call it destiny. Just because it won't come easily doesn't mean we shouldn't try. Coming or going, inside out, back to front, old tango and messy. That's how we've been and we'll always be. And that's alright with me. Don't you tell me that it wasn't meant to be. Call it quits, call it destiny. Just because it won't come easily doesn't mean we shouldn't try. Try, just because it won't come easily doesn't mean we shouldn't try. Just because it won't come easily doesn't mean we shouldn't try. Try, just because it won't come easily doesn't mean we shouldn't try.